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73편 에덴 동산 칼리가스티아의 몰락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에서 생긴 문화적 퇴보와 영적 빈곤은 유란시아인들의 신체적 또는 생물학적 상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의 이탈에 뒤이어 일어난 문화적, 도덕적 후퇴와 무관하게 유기적 진화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거의 4만 년 전 행성 역사의 한 시기가 도래하였는데 그때 생명 운반자들은 순전히 생물학적 관점에서 유란시아 인종의 진보 단계가 거의 정점에 가까이 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멜기세덱 행성 관리자들도 이 의견에 동의하며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아들과 딸 한 쌍을 파견시킬 수 있는 장소로 유란시아가 적합한 상태에 있는지를 면밀히 검열해 달라고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에게 청원서를 보냈다. 이 요청은 칼리가스티아 몰락 이후 예루셈에서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공백 상태로 돌아간 이후에도 유란시아의 많은 사안에 대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해온 에덴시아 최고자들에게 전달되었다. 타바만시아는 11세계, 즉 실험세계 시리즈의 군주 감독관으로서 유란시아를 검열하기 위해 도착했고 종족 발전을 조사한 후 유란시아의 물질 아들들이 파견될 것을 공식적으로 추천했다. 이 검열로부터 약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지역체계의 물질 아들과 딸인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여 반란으로 지체된 행성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적 고립의 금지령 아래에서 잠정적으로 정체되어 있던 행성에서의 어려운 과업을 시작했다. 1. 노 사람들과 아마돈 사람들. 정상적인 행성에서 물질 아들의 도착은 일반적으로 발명, 물질적 진보, 그리고 지적 개화의 위대한 시대가 시작되는 신호로 여겨진다. 아담 이후 시대는 대부분의 세계에서 위대한 과학의 시대이지만 유란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행성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인종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부족들은 야만과 도덕적 침체의 깊은 늪에 빠져 있었다. 반란이 일어난 지 만년이 지난 후 영주의 행정부가 이루어낸 모든 성과는 사라져버렸다. 세계의 인종들은 이 잘못된 나들이 유란시아에 오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었다. 오직 노족과 아마돈족만이 달라마시아의 전통과 행성 영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노 사람들은 영주의 참모진에서 반란에 가담한 자들의 후손으로 그들의 이름은 첫 지도자이자 한때 달라마시아의 산업 및 교역위원회 의장이었던 롯에서 유래했다. 아마돈 사람들은 반과 아마돈과 함께 충성을 맹세한 안돈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아마돈 사람은 종족을 지칭하는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명칭에 가까웠다. 종족 면에서 아마돈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안돈 사람들에 속했다. 반면 노 사람은 문화적이고 종족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용어로 노 사람들 자체가 유란시아의 8번째 종족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노 사람과 아마돈 사람들 사이에는 전통적인 적대 감정이 존재했다. 이 싸움은 이 두 집단의 자손이 어떤 공동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항상 표면에 나타났다. 나중에도 에덴 동산의 사무에서 그들이 평화롭게 함께 일하기는 극도로 힘들었다. 달라마시아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되어 롯의 추종자들은 큰 세 집단으로 갈라졌다. 중앙 집단은 페르시아 만 상류 가까이에 그들 최초의 집 바로 근처에서 남아 있었다. 동쪽 집단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바로 동쪽의 엘람의 고지 지역으로 옮겨갔다. 서쪽에 위치한 집단은 지중해와 인접한 시리아의 동북 연안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롯 사람들은 산깃 종족들과 자유롭게 짝을 짓고 유능한 후손들을 남겼다. 그리고 모반한 달라마시아 사람들의 후손들 중에 일부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땅에서 반과 그의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합류하였다. 여기서 반 호수, 그리고 카스피 바다 남쪽 지역 근처에서 롯 사람은 아마돈 사람과 섞이고 엉켰으며 그들은 옛날에 강한 사람들 축에 끼었다.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기 전에 이 집단들, 롯 사람과 아마돈 사람은 땅에서 가장 진보하고 문화가 있는 민족들이었다. 이 동산을 위한 계획. 타바만시아의 검열이 있던 거의 100년 전, 반과 그의 동료들은 고지에 위치한 세계 윤리와 문화의 본부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즉 종족 개량자이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반역자 칼리가스티아의 뒤를 이을 적절한 후계자가 올 것이라 전하고 있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세계 주민들은 이 예언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나 아예 무관심했지만 반과 아마돈과 직접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약속된 아들을 맞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 아들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유란시아에 오기 전에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아담 아들들이 항상 수수하지만 매력적인 동산집에서 살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반은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기 83년 전 그들이 올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맞이할 동산집을 준비하기 위해 헌신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의 고지 본부로부터 또 멀리 흩어져 있는 61개 촌락으로부터 반과 아마도는 기꺼이 일하고 싶은 열심히 있는 노동자들의 무리를 3,000명이 넘게 모집했고 이들은 엄숙한 지표에서 약속된 적어도 기대하는 아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였다. 반은 자원자들을 100중대로 나누었고 각 중대에는 개인 참모진에서 연락 장교로 일했던 중대장 하나와 동료 한 명을 두고 아마돈을 자신의 동료로 두었다. 이 위원회들은 모두 진지하게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동산의 지리적 위치를 물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즉시 이상적인 지점을 찾아 나섰다. 칼리가스티아와 달리가스티아는 악의 힘을 많이 빼앗겼지만 동산을 준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러나 그들의 악한 음모는 거의 1만 명의 충성스러운 중도인들이 지칠 줄 모르고 일하며 사업을 진척시킨 덕분에 대체로 실패했다. 3. 동산의 위치. 동산 정원의 부지를 찾는 장소위원회는 거의 3년 동안 그들의 기지 밖에 나가 있었다. 그들은 3가지 가능한 장소에 대해 긍정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첫째는 페르시아만에 위치한 섬이었다. 둘째는 이후에 둘째 동산이 세워진 강 유역이었다. 셋째는 지중해 동쪽 해안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좁은 반도였다. 그 위원회는 거의 만장일치로 셋째 지역을 선호하였다. 이 장소가 선택되었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세계의 문화본부를 이 지중해 반도로 옮기는 데는 2년이 걸렸다. 반과 그 일행이 도착했을 때 한 집단을 제외한 반도의 모든 거주민들은 평화적으로 그 지역을 떠나갔다. 이 지중해 반도는 쾌적한 기후와 일정한 기온을 자랑했다. 이러한 안정된 날씨는 주위를 둘러싼 산맥과 이 지역이 사실상 내륙 바다에 있는 하나의 섬처럼 격리되어 있다는 사실 덕분이었다. 주변의 고지대에서는 비가 많이 내렸지만 에덴 본토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매일 밤 광범위한 인공관계 수로망을 통해 안개가 피어오르며 동산의 식물들을 적셔주었다. 이 육지 지역의 해안선은 상당히 높았고 반도와 본토를 잇는 좁은 땅은 가장 좁은 지점에서도 폭이 약 43km에 불과했다. 동산에 물을 대던 큰 강은 반도의 더 높은 지대에서 발원하여 반도와 본토를 잇는 땅을 지나 동쪽으로 흘렀으며 그 후 메소포타미아의 저지대를 가로질러 더 먼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이 강은 에덴 반도의 해안 언덕에서 기원한 4개의 지류로부터 물을 공급받았는데 이것들이 바로 에덴에서 나간 강의 4갈래 물줄기였다. 이 물줄기들은 훗날 둘째 동산을 둘러싼 강들의 지류들과 혼동되었다. 동산을 둘러싸는 산들에는 귀중한 돌과 금속이 많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원해를 높이고 농업을 고귀하게 만드는 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동산으로 선택된 지역은 아마도 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을 것이며 기후도 이상적이었다. 다른 어디에도 이처럼 완벽하게 식물학적 표현의 파라다이스가 될 위치는 없었다. 이 약속 장소에서 유란시아 문명의 정수가 모여들고 있었다. 그 밖의 세계는 어두움과 무지, 야만으로 뒤덮여 있었다. 에덴은 유란시아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지점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아름다움의 꿈이 되었고 이내 절묘하고 완성된 경관의 영광을 노래하는 한편의 시가 되었다. 4. 동산을 세우다. 생물학적 개량자인 물질 아들들이 한 진화 세계에서 그들의 임무를 시작할 때 그들의 거처는 종종 에덴 동산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놀라시아덱 별자리의 수도인 에덴시아처럼 꽃이 만발하고 식물학적으로 장엄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반은 이러한 관습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반도 전체를 동산에 할당하도록 하였다. 목초지와 동물 사육은 인접한 본토에서 계획되었다. 동물 중에서는 새와 길들여진 다양한 종만 동산에 있게 했다. 에덴은 동산, 오직 동산이어야 한다는 것이 반의 지시였다. 동산 구역 내에서는 어떤 동물도 죽이지 않았다. 동산의 일꾼들이 건설 기간 동안 먹었던 모든 고기는 본토에서 관리된 가축에서 가져왔다.
첫 번째 작업은 반도의 좁은 목의 벽돌로 벽을 쌓는 일이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동산의 경관 미화와 주택 건설이 방해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 동물이 있는 정원은 큰 담 바로 바깥에 작은 벽을 세워 만들어졌으며 그 사이에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어 적의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방어 역할을 했다. 이 동물원은 12개의 큰 구역으로 나뉘었으며 각 구역을 연결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길들이 동산의 12개의 문으로 이어졌고 강과 그 주변의 목초지는 중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다. 동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자원봉사자들만 고용했다.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전혀 쓰이지 않았다. 그들은 동산에서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며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했다. 인근에 믿는 자들로부터 식량 기부도 받았다. 이 어수선한 시절에 세상의 혼란 상태에 따르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큰 사업은 완성될 때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반은 그들이 기다리던 아들과 딸이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었고 그 도착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젊은 세대도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을 때 이는 큰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이 제안은 반이 아담과 이브의 도착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보였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다. 그러나 반은 자신의 준비 계획을 계속 추진했고 이탈자들의 자리를 더 젊은 자원자들로 채웠다. 5. 동산의 집. 에덴 반도 중심에는 아름다운 돌로 된 우주 아버지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는 동산의 거룩한 성소였다. 북쪽에는 행정본부가 세워졌고 남쪽에는 작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집이 지어졌다. 서쪽에는 예정된 아들의 교육체계를 위한 학교들이 들어설 땅이 마련되었고 에덴의 동쪽에는 약속된 아들과 그의 직계 후손들을 위한 거처가 건설되었다. 에덴을 위한 건축 계획은 100만 명의 인간을 위한 집과 넉넉한 땅을 제공했다. 아담이 도착한 시점에 동산은 아직 4분의 1도 완성되지 않았지만 거기에는 몇천 킬로미터의 관계수로와 19,000킬로미터가 넘는 포장된 길과 도로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구역에는 5,000채가 넘는 작은 벽돌집들이 있었으며 나무와 식물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공원 안에서 하나의 무리를 이루는 주택의 최대 수는 7이었다. 그리고 동산의 구조물은 수수했어도 무척 예술적이었다. 도로와 작은 길들은 잘 지어졌고 경치는 아름다웠다. 동산의 위생시설은 그때까지 유란시아에서 시도된 어떤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에덴에 마실 물은 그 순도를 보존하려고 설계된 위생 규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건강에 좋게 수질이 유지되었다. 초기에는 이러한 규칙을 소홀히 함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반은 동산의 물 공급에 아무것도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동료들에게 계속하여 강조했다. 하수처리 체계가 나중에 정착되기 전에 에덴 사람들은 모든 쓰레기나 썩는 물질을 꼼꼼히 파묻는 관습을 지켰다. 아마돈의 검열자들은 날마다 있을 듯한 질병의 원인을 찾아서 순찰했다. 유란시아 사람들은 후일의 19세기와 20세기까지 다시는 인간의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담의 체제가 무너지기 전에 벽돌로 덮개를 씌운 하수로 시스템이 건설되었고 이것은 담 밑으로 이어져서 동산의 바깥담, 곧 작은 담을 지나 1.6km가량이나 떨어진 에덴의 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아담이 도착할 때가 되기까지 세상에서 그 구역에 있는 식물 대부분은 에덴에서 자라고 있었다. 많은 과실, 곡식, 견과가 이미 크게 개량되었다. 이곳에서 많은 현대의 채소와 곡물이 처음으로 재배되었지만 수십 종류의 식물이 그 후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다. 동산의 약 5%는 인공 재배로 이루어졌고 15%는 부분적으로 경작되었으며 나머지는 아담이 도착할 때까지 더 자연 상태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아담의 생각에 따라서 동산을 완성하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약속된 아담과 그의 배우자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이 동산은 완전하게 관리되고 정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큰 영예를 안겨줄 만한 곳이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의 전체적인 계획에 매우 만족했으나 자신들의 개인 거주지를 꾸미는 데에는 많은 수정을 가했다. 아담이 도착했을 때 단장 작업은 거의 끝나지 않았지만 그곳은 이미 식물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보석 같은 곳이었다. 에덴에서의 초기 기간의 동산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고 새로운 규모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갖추었다. 이 시기 이전이나 이후의 유란시아는 그렇게 원예와 농업이 아름답고
풍성하게 펼쳐 보인 적이 없었다. 6. 생명나무. 반은 오랫동안 지켜오던 생명나무를 동산 성전의 중앙에 심었는데 그 잎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열매는 그가 오랜 세월 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었다. 반은 아담과 이브 또한 물질적 형태로 유란시아에 나타난 이후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 에덴시아의 선물에 의존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책의 수도에 있는 물질 아들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명나무가 필요하지 않다. 오직 행성에서 재성격화되었을 때 그들은 육체의 불멸을 위하여 이 보조물에 의존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잡다한 인간의 체험을 덮는 비유의 표현, 상징적 이름일지 모르지만 생명나무는 신화가 아니었다. 생명나무는 정말로 오랫동안 유란시아에 있었다.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은 칼리가스티아를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로 또 예루셈 시민 100명을 그의 행정 참모진으로 임명할 것을 인가했을 때 멜기세덱들의 편에 에덴시아의 한 작은 관목을 행성으로 보냈고 이 식물은 유란시아에서 자라서 생명나무가 되었다. 이 비지성 생명 형태는 별자리 본부 구체의 기원을 두며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중심 세계들에서 뿐만 아니라 하보나 세계들에서도 발견되며 세계의 수도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초월적인 식물은 동물 존재에서 나이를 먹게 하는 요소를 해독하는 특정한 공간 에너지를 저장한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비화학적인 저장 배터리와 같았으며 먹으면 신기하게 우주의 생명 연장력을 방출했다. 이 형태의 자양분은 유란시아에 있는 보통의 진화 존재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었지만 특별히 칼리가스티아의 물질화된 참모진 100명과 영주 참모진에게 생명질을 기여한 수정된 안돈족 100명에게는 유용했다. 이 안돈족은 대가로 생명 보충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죽어야 할 존재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사용하여 무기한으로 그들의 존재를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영주가 다스리던 시절 동안 그 생명나무는 아버지의 성전 가운데 있는 둥그런 뜰 안의 땅에서 자라고 있었다. 반란이 터지고 나서 반과 그 동료들은 임시 캠프에서 그 나무 중심인 핵심 부분을 다시 키웠다. 이 에덴시아 떨기나무를 나중에 그들의 고지 피난처로 가져갔고 거기서 그 나무는 반과 아마돈에게 15만 년이 넘도록 쓰였다. 반과 그 동료들은 아담과 이브를 위해서 동산을 준비했을 때 에덴시아 나무를 에덴 동산으로 옮겨 심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나무는 아버지의 또 다른 성전 중앙의 둥근 뜰에서 자라게 되었다. 아담과 이브는 그들의 이중 형태의 육체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 열매를 주기적으로 먹었다. 물질 아들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아담과 그의 가족은 생명나무의 핵심을 동산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롯 사람들이 에덴을 침략했을 때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놀랍게도 그 나무는 아무런 방어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그들은 몇 년 동안 열매를 자유롭게 먹었지만 그들에게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그 땅의 물질 필사자였다. 그들은 나무의 열매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자질이 부족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로부터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자 격분했고 내란 중에 성전과 나무는 모두 불에 타버렸다. 후일의 동산이 물에 가라앉을 때까지 오직 돌벽만이 서 있었다. 이것이 파괴된 아버지의 두 번째 성전이었다. 이제 유란시아의 모든 육체는 자연적인 삶과 죽음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아담, 이브, 그들의 자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죽었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가 죽고 나서 저택 세계의 부활이 뒤따르는 지역 우주의 상승 계획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7. 에덴의 운명. 아담이 첫째 동산을 비우고 난 뒤에 여러 가지로 롯사람, 큐사람, 순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나중에 동산은 아담 사람들과 협조하는 것을 반대한 북쪽 롯 사람들의 거처가 되었다. 아담이 동산을 떠난 뒤에 그 반도에는 거의 4,000년 동안 이 열등한 계급의 롯자손들의 지배를 받아오다가 이때 둘러싸고 있는 화산의 격렬한 활동과 아프리카에 이르는 시칠리아 육교의 침수와 관련하여 지중해 동쪽 지반이 물속에 잠기게 되었는데 에덴 반도 전체도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이 큰 침몰과 동시에 동부 지중해의 해안선이 크게 융기되었다. 이것이 유란시아가 일찍이 품에 간직했던 가장 아름다운 자연 창조의 종말이었다. 이 침몰은 갑작스럽지 않았고 반도 전체가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몇백 년이 걸렸다. 우리는 동산의 사라짐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성한 계획의 실패나 아담과 이브의 실수의 결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에덴의 침몰을 자연적인 사건 이외의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동산의 침몰이 세계 인류의 재건을 수행하기 위한 보라 인종의 예비군이 비축된 시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멜기세덱들은 아담에게 그의 가족이 50만 명이 될 때까지 종족을 개량하기 위한 혼합 프로그램을 개시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동산이 아담 사람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되는 것은 결코 의도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새 생명의 밀사가 되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었다. 그들은 땅에 필요한 종족들에게 사심없이 베풀기 위해 동원될 예정이었다. 멜기세덱들이 아담에게 준 지침은 아담이 자신의 직계 아들과 딸들에게 인종별, 대륙별, 부문별 본부를 맡기고 자신과 이브는 생물학적 개량, 지적 진보, 도덕적 회복을 위한 범세계적인 사역을 조정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으며 이 세계들의 수도들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산의 목소리 천사 솔로니아가 발표했다.